원봉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초기철기 국가도 다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바로 왕들이 너무 많아서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왕들만 정리해도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왕이 어느 나라 왕이고 또 업적이 뭔지 기억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간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학습지 9번, 10번, 11번이고요. 학습지 9번, 10번, 11번은요. 그 뒷이야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사용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2세기부터 4세기까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세기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세기는 지금 21세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21세기면은 거기서 빼기 1을 해보세요. 그러면 20이 나오죠. 20에 00 두 개를 붙이면 지금 연대가 나와요. 똑같아요. 2세기. 2세기는 그러니까 1을 빼면 1이죠. 거기다 00을 붙이면 100년대예요. 그러니까 136년, 148년 이럴 때를 2세기라고 불러요. 3세기는 200 몇 년대를 불러요. 4세기는 300년대를 불러요. 이런 기초적인 연대 개념을 먼저 알고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삼국의 성립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로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다른 문제집 같은 데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고 한번 화면을 멈춘 다음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볼 나라는요, 가장 먼저 건국된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파란색, 백제는 빨간색, 신라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고구려에 해당하는 왕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국력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국력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가요. 간단히 살펴보면 고구려는요, 삼국 중에 가장 먼저 건국이 됐어요. 이제 신라의 삼국 사기에 따르면 신라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도 있지만 기록으로서의 역사도 있다고 했죠. 자, 고구려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고요. 고구려에서 좀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다시 세운 것처럼 업적 있는 왕은 태조왕이에요. 태조라는 말은 태조왕검, 태조이성계처럼 뭔가 초창기에 처음으로 뭔가 했을 때 붙이는 이름인데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은 고주몽, 동명성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을 태조왕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나라가 다시 태어났을 만큼 뭔가 해냈다는 거죠.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왕권이 좀 더 올라가요. 고국천왕이에요. 이 고국천왕은 부자 상속 왕위 계승을 다져놨어요. 왕위를 자기 동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왕권이 강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학습지 보시면 나오겠지만 3번 고국천왕, 정작 본인은 아들이 없어 동생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천왕까지 가면은 한사군의 일종이었던 낙랑군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국원왕. 평양성 전사라고 돼 있고 그래프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졌죠. 이때가 고구려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고국원왕은요. 왜 위기를 맞았느냐?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제는 그래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래프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국의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강할 때는 다른 말로 다른 나라는 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위기의 고구려를 이겨낸 것은 바로 소수림왕이었어요. 소수림왕이 복수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업적들을 하면서 소수림왕이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 소수림왕 뒤에 왕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비로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럼 빨간색 백제 그래프 볼게요. 백제는요. 이쯤에는 기록이 남겨진 것이 많이 없다가 고이양 때 돼서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해요. 사만에 마한 진안 변환이 있었죠. 그 중에 마한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였는데요. 그 중에 대장 나라인 목지국이란 나라를 이 백제국이 합해버려요. 그러면서 영토가 넓어지고 통치 조직을 뭔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발전을 거듭하다가 4세기 중엽 근초고왕 때 되면은 똑같이 고구려처럼
왕이 부자 상속 확립하고요. 평양상 공격에 성공해요. 근초광 그 밖에도 뭐 일본으로도 진출하고요. 중국으로도 진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백제의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힌 왕입니다. 그리고 평양성에 쳐들어갔을 때 고구려 고국 원앙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이해가 되시죠? 침유왕 때도 나라가 잘 나갔지만 이제 근초광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내렸어요. 불교를 수용했네요. 그런데 지금 고구려 백제 얘기만 했죠? 신라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태백산맥 밑에 또 노령산맥이 있죠. 소백산맥이 있고요. 신라는 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 신라는 산맥으로 가로막혀서 고구려 백제가 서로 경쟁하면서 세질 동안 이 신라는 말하자면 듣보였어요. 듣보잡.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조용히 그 경주 근처의 동네에서 사부작 성장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는 이 시기, 긴 시기 동안에 무려 4세기가 될 때까지 별달리 나오는 왕이 없이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번갈아가면서 왕을 맡아요. 이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라의 왕권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고 그냥 촌장, 대장, 군장 정도의 위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